일단 총리,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냐 안 바뀌냐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명의 여권 관계자들 이름들이 오르내리다가 어제 갑자기 새벽에 단독 보도로 총리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물론 대통령실 바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좀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협치가 기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물음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요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개판으로 봤죠, 진짜. 개판이다. 완전히 네. 뭐 조직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몇몇 비서관들이 언론사에다가 이게 진짜 뭐 박영선, 저기 양정철 뭐 얘기를 했어요. 네. 단독 보도로 났어요. 네.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공식 라인에서는 네. 검토된 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언론에 제보한 친구들이 진짜 있었어. 진짜야. 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건 난장판이지 뭐예요,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강과 규율이 땅에 떨어졌다. 네. 이거는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검토했던 게 사실이다. 검토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실질적으로 임명을 하고 싶어 하고 지금도 임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어떤 증거인가요? 아니 지금 부인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그걸 언론사에다가 제보하고 네. 소스를 줬던 친구들은 지금 잘랐어야 돼요. 안 그래요 지금? 자르고 더 이상 또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내가 잘못 알았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러지 나라가 않는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사람들은 가만히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이제 우리가 개판이라는 용어를 쓰긴 좀 그렇고 엉망진창이다. 제가 네. 개판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랬어요. 나 개판이라고 첫 했어요? 마디가 개판이었어요. 첫 마디가 개판, 그다음에 난장판. 개판으로 우리가 좀 봤다. 더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엉망진창이다. 취소하겠습니다. 엉자를 써야 돼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 저거잖아요. TV조선하고 YTN이 썼는데 네. 우리가 기자들이 막 물어볼 수 있어요. 대체 누구야? 얘기 좀 해봐. 총리 누가 유력해? 네. 그건 얘기 안 하죠. 원래도 보통의 취재위원과 관계라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김한길 위원장 맞아?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 그러면은 그래 어느 정도 다른 사람 거기보다는 김한길이 좀 높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잖아요. 유력하다 이런 기사들을 좀씩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블 체크를 하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취재 기자가 박영선 가능성 있어? 물어봤겠어요? 사실 안 그 물어봤어요. 이름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네. 양정철 비서실장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자 머릿속에도 없었을 거예요. 네. 거기서 먼저 얘기한 거죠. 그게 상식적인 추정이겠죠. 네. 만약 물어본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는 호봉 한 4호봉 정도 올려줘서 월급 더 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근데 공식 입장이 검토한 바 없다고 했잖아요. 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뜻도 물어서 그렇게 공식 입장이 나간 건데 그러면 설령 한쪽에서 검토를 했어도 제가 볼 때 검토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나왔으면 그거를 흘린 사람들도 아닌가 봐. 약간 너무 아주 낮은 단계에서 검토했나 봐. 뭐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게 네. 어떤 조직의 기강인 거죠. 공식 입장이 있는데. 네. 그런데 다시 아니다. 유력 검토다.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식 라인이 얘기한 거를 본인이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거죠. 그래서 비선라인 논란이 나오잖아요. 뒷배가 있다는 거죠. 뒷배가 있다.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처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오늘 어느 분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양정철, 박영선 누군가 건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건의한 사람이 비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건의했대. 건의한 사람이죠. 예. 이제 이해했어요, 저.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건의한 사람. 알겠습니다. 네.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장성철 수장님은. 건의를 받은 사람일 것 같은데요. 건의를 받은 사람. 건의를 한 사람이 아니고 건의를 네. 받은 사람. 누군가 건의를 했고 그거를 누군가 그래 대통령이 그러면 누군가 건의를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었지 한번 검토해봐
그러니까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건의가 네. 수용된 거에 대해서 그분이 아 이거 유력해라고 흘린 거겠죠. 네. 그게 개인의 상상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제가 밤마다 연구하잖아요. 일정 범주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범주를 했을 때는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비선에서 건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비선에서 타당하다. 건의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실제로 뭐 A선인가? B선 말고? 표정이 너무 김건희 안 여사 좋으셔가지고. 라인이다 이런 저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귀틀막하고 귀틀막. 왜요? 아, 이거는 불쾌해요. 저렇게 건의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얘기를 바꿔서 이 건희사랑의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대통령실에 3명의 간신 당장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건의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누구예요? 아니 건의사랑 좀 당황하니까 제가 잠깐 끼어들을게요. 건의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건의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의했나 보지. 그분이 건의했다. 네. 자, 저기 사회자는 패널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 자꾸 위험으로 저를 막 그냥 시청자분들이 몰아가세요. 워낙 궁금해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송채경화 기자님한테 아까 네. 카톡으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그 한겨레 신문에 전화하셔가지고 송채경화 기자 바꿔달라고 해서 그냥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왜 떠넘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밑에 단위에서 자 우리 국무총리 누구 할까? 그다음에 비서실장 누구 할까? 네. 정무특임 장관 누구 할까? 밑에서 검토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그냥 언론에 릴리스해라, 알려줘라. 그리고 부인을 하니까 아이 그것도 좋아. 아 그냥 그대로 저기 원래 검토했다고 유력하다고 얘기를 해.라고 대단히 힘이 센 분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하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밑에 있는 비서관이 아니 맞다니까요. 이러는 거는 거의 이제 대통령을 능가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부인했대요? 뭘 다 알면서 물어봐. 비서실장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래 네. 부인해라고 했는데 네. 그 대통령 부인하라고 공식적으로 했는데. 내놓고 또 그 원래 얘기해줬던 사람들이 아니 맞아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보다 더 센 분인가? 대통령이 부인했는데 부의제로. 네. 다른 비서관이 맞다고 한 거는 문제가 있네. 그걸 그러면은- 몰랐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부인해라는 건 그냥 그건가 해서 대통령이 부인했다. 네, 부인이 아. 예. 우리 영어로 얘기해야 되겠네. 건의한 걸 한글말로 하니까 조금 이게 너무 이상해.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대단히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설령 이렇게 박영선 국무총리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네. 양정철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어느 특정 언론사에다가 툭 단독으로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간보기 플레이를 한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간보기도 아닌 것 같아요. 간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렇게 간보기 던졌어요. 네.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저거는 없어지는 카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어. 그냥 저렇게 언론에 뿌리고 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밀고 나가자. 그냥 언론에 뿌려가지고 확정시키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간보기 차원도 아니고 네.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근데 박영선과 양정철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박영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 우파 쪽에서의 반발이 심하지는 않는데 네. 양정철 비서실장 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정철 비서실장은 조금 되게 어렵지만 박영선 국무총리 설은 계속 좀 살아있고 본인도 뭐 크게 부인하지 않는. 그렇죠. 상황이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렇군요. 네. 나 시켜줘. 이제 이거거든요. 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정치권의 관례는 이러면은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계속 밀고 나가고 싶어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영선 선생님. 상상의 영역으로 좀 네. 풀어보면 추정이죠 다. 제가 네. 그냥 가만히 누워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관계냐? 네. 그러면 막 나왔잖아요 여러 의견이. 네. 그러니까 야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박영선, 양정철 설이 나오면서 야권의 일부를 분열시키려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머리를 쓰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럴 그럴 정도로 똑똑한 분들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그럴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떠보기냐? 떠보기라고 보기에는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 공식 라인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몰라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중요 정책이나 정무적인 거 이슈를 한 너댓 명이랑 상의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실장, 이도훈 홍보수석,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비서관, 좀 센 비서관이 있어요. 이런 비서관도 한두 분 들어가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상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식 라인이다. 네. 네. 그게 이제 딱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박영선, 양정철 여기가 나왔으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으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중에 일부는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예. 근데 이거는 비공식 라인에서, 그러니까 비선에서 검토한 게 맞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고. 네. 근데 왜 17일 아침이냐? 제가 상상에 의해서 보는 거는 16일 밤에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만났잖아요. 네. 장지원 실장. 네. 그다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네. 총리로 얘기했잖아요. 네.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한쪽에서 그거를 추진하던 비선 라인이 급해진 게 아닐까. 혹시 장지원 실장, 이건 제 상상의 영역이에요. 아, 혹시 진짜 그쪽으로 갈까봐. 그래서 네. 빨리 그냥 흘리고 아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네.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 상상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총리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방송을 하나 같이 했었는데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박영선 전 장관과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박남매잖아요. 네. 박남매인데 여동생이 지금 외국 갔다 했는데 갑자기 총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상의를 했어야죠. 네. 제가부터 상의는 안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오라버니가 한국에서 뉴스로 듣고 네.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문자 보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했어요. 네. 안 받더라는 안 거예요. 받는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나 일본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대요. 네. 일본에 전시회가 있어서 가는 걸 알고 있어서 비행기를 타는 중에서 전화가 안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도착해서 협치가 기묘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올렸는데도 답이 없어. 스마트폰이 통해. 그럼 당연히 옛날 같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하고 있대요. 아, 뭔가 그럼 있네요. 네. 오빠랑 통화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지금은 내가 오빠한테 해줄 말이 없어. 네. 오빠가 뭐라고 할 줄도 알아. 근데 내가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해석이 맞는 거죠. 네. 네, 아니면 페북 올리고 핸드폰을 바로 잃어버렸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누군가 없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주었을 뿐인데 네. 그래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아하. 여러 가지 그런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이례적 변수를 제외하면 마음은 먹었고 근데 뭐 지금 굳이 할 말은 없어서 네. 전화를 피하는 것 아닌가가 상식적인 추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박영선 전 장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야 반응을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건 야당 파괴 공작이다, 네. 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에서는 이건 끔찍한 혼종이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지금 모든 정치권이 다 나서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을 잘 알고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생활했던 가장 핵심 측근 중에 한 분은 네. 저 정도로 흘렸으면 대통령은 밀고 나갈 거다. 그게 윤석열이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의 반응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에 승인이 없으면 사실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박영선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인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하기도 그렇게 썩 흔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오. 안 그래요? 네. 그냥 국민들이 아니 뭐 여야 협치하고 뭐 민주당 인사하겠다는데 뭐 민주당이 왜 저렇게 반대하지?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박영선 만약 후보 검토자가 후보자가 돼가지고 인사청문회 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 뭐 권력을 야권 인사랑 나눠 갖겠다는데 그렇게 뭐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협치를 하는 것은 이제 김종민 의원 얘기인데 세력과 세력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이렇게 딱 빼가지고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다고 그래서 야당과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박영선 하려고 그랬으면 민주당 쪽에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저희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리 상의를 좀 어떠냐. 하고. 네. 그러면 뭐 좋다. 그리고 뭐 요 사람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게 바로 협치에 가는 하나의 첫 번째 빌드업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새벽 5시 반에 단독 박영선 뒤통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이 서툴게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대통령보다 더 센 분이 아니야 빨리 얘기해가지고 빨리 확정시켜 그냥 빨리 얘기해 막 이러지 않았을까?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걸 생각 못했을 거라는데 아니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뭐 많이 봤잖아요. 계속 전략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니 저도 생각하는데 저 같은 바보도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 못하겠어요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장순 소장님이 대통령실 상당수보다 나아요. 아니에요. 비서실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발. 단독으로 하나 내일 한겨레에서 써주세요. 가고 싶다고 합니다. 단독. 비서실장. 내가 뒤지게 혼나서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 하는 비서실장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물어봤죠? 근데 왜 딴 얘기 박영선 듣다가 전 장관이 만약에 실제로 나왔어 네. 임명을 그러니까 내정을 했어요. 예. 그랬을 때 청문회를 통과하거나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장 소장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는 게 이제 막 대놓고 거부하기가 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진행 과정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 나름 일도 좀 잘해요. 네. 그리고 원래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요청이 있었대요. 같이 하자. 아, 그랬군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도 좀 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박영선 의원이 옛날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네.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이 인기가 만참 없을 때 이상돈 비대위원장을 얘기했다가 맞네. 많은 비판을 네. 받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보수 쪽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소통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도 깊어요. 사실 박영선 네. 장관이. 그래서 지금 협치가 기묘합니다로 그런 것도 그 맥락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고 또 일도 잘한다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또 박영선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야망이 있거든요. 네. 여성 대통령을 하고도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리에서 대통령 말에 그냥 고분고분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자기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냐 아니면 멱살 잡냐 요 문제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신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장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협치를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그냥 헛된 기대일 뿐이지. 네. 대통령은 원래 그래 뭐 협치하라고 알았어. 그럼 나도 니네 쪽 사람 알아. 예. 요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대화하고 요거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 그래? 그럼 제가 그래요 협치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나도 이쪽 사람 알아요. 요자를 붙였겠죠. 뭐. 저건데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웃기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오세훈 시장하고 막 다툼이 있었고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그랬었죠. 국무총리가 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 당신 말이야 막 그러면은 거기서 박영선이 뭘 잘못했어라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호하고 옹호해야 되잖아. 네. 양정철이 딱 비서실장 됐어. 국회 운영위원장 나와. 그래서 우리 뭐 대통령은 뭐 이랬고 우리 뭐 대통령실은 이렇게 했고요. 막 보고를 해.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공격해.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방어하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 양정철 뭘 잘못했냐고 막. 이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그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죠. 시절에 반대였던 여당과 야당이 너무 명확한. 대통령이 네네. 됐다가 그쵸. 상반된 입장을 표했던 우리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아니군요. 아, 새로운 일이 아닌 것 국민의힘 같습니다. 의원들로서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썩 어색한 장면은 어색한 아니다. 장면은 아닐 듯합니다. 근데 보면 웃기잖아요. 법사위에서 그 검찰총장 되고 뭐 인사청문회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문제 들어선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보호를 하잖아요. 네. 네.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아니 근데 그래도 그때는 막 그냥 문재인 정권 조국 전 장관의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응원했었잖아요. 그래 윤석열 그래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라 막 네. 그랬는데 이거는 좀 이상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네? 맞습니다. 네. 그 김영주 의원이 빨간 점퍼를 입고 그 유세를 나갔잖아요. 영등포에서 파란 점퍼에서 빨간 점퍼 입는데 옆에서 네. 국민의힘 다른 후보가 사람을 바꿔야지 사람이 그대로니까 바뀌게 뭐가 있습니까? 옆에서 김영주 의원이 좀 내가 보고 하는 얘기야 이런 표정이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사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총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도들의 흐름을 보니까 막 여러 명 나오다가 결국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느낌이 저는 처음에 제가 여권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네.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에 대한 신임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각 중에 일을 좀 하는 분이 원희룡 장관이다.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네. 요 긴말을 짧게 하면 무턱대고 막 밀어붙인 게 많았잖아요. 네. 화물연대 파업 대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른바 뭐 건폭 뭐 하면서도 계속 그러고 심지어 양평고속도로는 제가 장관 중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네. 논란이 되니까 안 해. 백지화. 네. 니는 도로 없이 다녀봐. 그건 뒤에 붙은 말이고 어쨌든. 네. 네. 그렇게 강력하게 했잖아요. 대통령 스타일 역시 멋있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돼.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맞았군요. 그런 네. 부분에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평가가 초반에는 몰랐는데 그 뒤에는 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대 수석에 네. 예, 또 엘리트. 코스들을 또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뭐 여러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그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네.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얘기가 들어가고 며칠 사이에 장제원 실장 얘기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장제원 의원의 본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네. 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하냐? 네. 네. 아니 하면 야당에서 욕하고 기자들도 욕하고 다 욕하면서 왜 하라고 그러냐.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좀 고사하는 분위기군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장제원 의원도 다 꿰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군요. 나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일단 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께서 네. 좀 야당 비판이 뭐 또 친윤회 하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네. 안 한다. 그런 입장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돌고 돌아 네. 장제원, 원희룡 이런 분들 다 안 한다고 할 것 같고 네. 시키면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 짚히긴 짚혀요. 누구요? 정진석 의원은 한다고 하지 않을까. 네. 이번에 낙선했죠. 네. 네. 그냥 느낌이에요, 제 느낌. 느낌으로. 네, 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별다른 근거는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느낌상 당신 할래? 그럼 네,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저도 약간 그럴 그쵸. 것 같은 그냥 생각이 느낌상.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왠지 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할 듭니다. 사람이 없으면 정 이제 하다. 근데 지금 되게 비서실장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다라는 누구요? 또 설이 있어요.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뭐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미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반발이 많죠. 그래서 네. 뭐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도 굉장히 하고 싶어한다. 상당히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여의도 기자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동관 위원장도. 네. 근데 별로 중하게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막 얘기는 하는데 네. 본인이 얘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중하게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시키고 싶은 사람은 고사하고 좀 약간 별로인 사람은 하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건의해야죠. 알겠어요. 제대로 건의하자. 자, 아니, 그리고 건의할 게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제 여권의 발이 넓으시잖아요, 장 소장님이. 비서실장이나 제가- 총리나. 제가 얘기하는 걸 꼭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사람은 계속 건의해요. 이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안 시키는 거고. 그렇죠. 안 된다고 하면은 김무성 대표를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김무성 대표 알겠습니다. 뭐 할 줄 압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 자, 문성 대표도 제가 볼 때 괜찮은 비서실장으로는 이- 제가 봤을 때는 최적이에요. 정말.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어요. 보도에.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저. 제가 봐도 그 정도 정치력이 있고 윗분한테도 잘하고 때로는 좀 쓴소리도 할 줄 아시고 또 업무 장악력, 실무 장악력 뛰어나거든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하면 정말 잘할 뿐이다. 꼭 이번에 데려다 쓰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근데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가 김무성 대표도 어떤 무대잖아요. 대가 세서 네. 대통령이랑 멱살 한번 잡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둘 다 대가 세니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할 때 한번 충돌이 많았잖아요. 나중에도 충돌했지만 초반에도 당대표 때도 초반에도 충돌이 많았어요. 옥새를 나르지 한참 전에도. 네. 맞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 보좌관을 했는데 저기 밖에서 본 사람이 충돌이 많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처음엔 정말 잘 지냈어요. 아, 그래요? 잘 지내가지고 박근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런 식으로 잘 협조해 주시면 김무성 대표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이 얘기까지 들었다니까. 오, 아 그랬군요. 여기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좌관. 근데 확실하지. 옆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의 높은 빌딩이 아닌 거를 봤다고. 아, 제가 그때 여당 반장이었어요. 저도 새누리당 반장. 당신이 나한테 와서 취재했잖아. 나한테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잖아. 그때 기억 안 나? 그때 그래도 이제 저기 아무래도 당파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보호를 했던 거고. 기억 우리 안 또 나냐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겠습니다. 취재했더니. 자, 우리 간만에 동접이 많이 넘어가지고 재밌는 얘기들을 계속 그래요?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좀 저- 궁금한 게 저희 만 홍준표 넘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네. 그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한 3인방 이름 네. 그냥 깎게요. 오, 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분들 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네. 대통령실에서 좀 김건희 여사랑 되게 가깝다. 네. 뭐 그렇게 알려진 분들 네. 그분들 일 잘하고 훌륭하다니까요. 네. 그냥 좀 더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 네. 뭐 그런 거지 뭐 이분들 제가 음해하려거나 그런 거 아닌데. 간신이 아니고 가까운 아이, 분이다. 간신 아니에요. 하지만 간신이라는 표현은 강신업 변호사가 한 거다. 그 저는 그렇게 이분들 생각 안 하고 누군가요? 대단히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거는 자, 오늘의 PPL 제꼬씨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드셨어요 벌써? 순삭했네요. 순삭. 아, 훌륭하다. 아, 파전 진짜 맛있네. 굴짬뽕이 참 맛있네 근데. 아, 전 신기한 게 이런 파전도 지금 웬만한 막걸리 주스 먹는 것보다 맛있는데. 그러니까. 해물파전 2장에 7,900원. 저는 인생이 가성비여가지고 항상 가격을 오, 먹거든요. 오, 네. 두 장에 7,900원이면 진짜 괜찮다. 네, 이건 좀 해놓고 손님 올 때 잠깐만요 해물파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딱 주고 줘도 네. 이렇게 재수 씨 요리를 잘해요.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파전도 상당히 내용물이 충실하고 제꼬씨는 정말 훌륭했고 굴짬뽕으로 마무리하니까 맞아요. 완벽한 삼박자입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만 넘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그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한 3인방 이름 네. 그냥 깎게요. 오, 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분들 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네. 대통령실에서 좀 김건희 여사랑 되게 가깝다. 네. 뭐 그렇게 알려진 분들 네. 그분들 일 잘하고 훌륭하다니까요. 네. 그냥 좀 더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 네. 뭐 그런 거지 뭐 이분들 제가 음해하려거나 그런 거 아닌데. 간신이 아니고 가까운 아이, 분이다. 간신 아니에요. 하지만 간신이라는 표현은 강신업 변호사가 한 거다. 그 저는 그렇게 이분들 생각 안 하고 누군가요? 대단히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거는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강훈 정책홍보비서관, 이기정 의전비서관 이분들이 어쨌든 초창기부터 대통령실에 있었고 네. 캠프에서 있었던 분도 계시고 대단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가깝다. 이기정 비서관은 그 강신업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긴 했는데 나머지 두 분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저한테 알려주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본인이 알려줘놓고 아닙니다. 아까 아닙니다, 대기실에서 아닙니다. 나한테 얘기하라고만 알려준 분이 이분이에요. 와, 역시. 이렇게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 대단히 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러 신임을 받고 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간신인지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절대 모른다. 모르지만. 장 소장님 아니야. 겉으로는 모른다. 네. 내 일을 잘한다. 어, 신임도 많이 받으시고. 김건희 여사에게 신임받는 분들이시다. 자, 그리고 아니 대통령에게도 신임 받으니까 의전비서관 시키죠.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율하는 자리잖아요. 네. 핵심 중에 핵심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시킬 정도면 정말 능력과 실력 뭐 이런 것들은 다 훌륭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기가 있었다. 의전비서관 자리에. 외교부 직원. 그 뒤에 외교부 계신 분이 있다가 그 뒤에는 대통령의 여사의 대학원 동기. 네. 그러다가 이제 자녀의 학폭 네네네. 문제로 이제 네. 물러났었죠. 네. 그 정도로 핵심인 자리인데. 그 자리다. 네.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핵심이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 박영선 설을 리크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더라고요. 아, 그분이 리크한 분이에요? 아까 세 분 얘기하신 중에 그런 얘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정을 하면 고발당하니까 지정을 않고 세 분 중에 한 분이 얘기가 되는 분들이 뭐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오늘 많은 게 고발했어요, 나오네요. 뭐. 왜?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단독이 많이 나오는 아니 것 그 같습니다. 뭐를 알려줬다고 얘기했는 게 그거 가지고 고발할 건이 되나는데? 아니야, 고발당하면 피곤해. 우리 집 압수수색 들어오면 너무 간단해서 일찍 끝나 압수수색이. 근데 애들 친구들 볼 때 니네 압수수색인데 볼 게 없어서 10분 만에 끝났어. 그럼 내가 얼마나 가장으로서 쪽팔려요. 한 시간은 해야 되는데. 한 2시간은 할 해야지. 근데 이 방에 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자꾸 근데 뭐 체면상해. 평론하면서 고발에
뭐 또 법정 출석의 일상화가 돼가지고 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경찰이랑 조사받을 날짜 조율하고 아, 그러셨어요. 제가 좀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 괜찮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6일 날 저녁에 만났다는 거고, 장재원 비서실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채널A 단독을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홍준표 없었다고 총리상- 처음엔 얘기가 됐었는데 네. 또 네, 그런 보도가 제안했다. 나왔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총리 카드. 근데 저는 하시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시죠. 예. 저도 이제 여권에서 일 잘하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네. 근데 말이 좀 너무 거칠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국민들에게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일머리는 있다. 물론 이제 진주 공공의원 같은 아까 공공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이 너무 생각하면 그냥 막 나가는 네.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일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그런 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각들도 충분히 통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굉장히 높게 그런데 평가를 하시네요. 예. 네. 근데 본인이 안 하겠죠. 왜? 본인은- 대통령 하고 싶은데 네. 왜 윤석열 호는 지금 나라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의 호는 약간 이렇게 침몰 위기를 식물이라고 맞았다. 하면 좀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네. 아무튼 윤석열 버스는 열차가 지금 좀 나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굳이 타겠냐, 총리가. 네. 저 같으면 안 탈 것 같아요. 네. 예. 대선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기차에 타긴 힘듭니다. 그럼 타면은 일단 기관사를 바꿔야 된다. 네. 세게 막 밟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도 아직 3년이나 남아서 네. 꼭 쉽지도 않고 굳이 거기 같이 동석할 필요는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네. 짝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 뭐 홍준표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딱 본회의장 가서 답변을 딱 가요. 추미애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의장님 인사 딱 하고 자 이제 답변서에 서가지고 자 야당원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무엄하다. 첫 만나면 그렇게 그냥 트집 잡고 그냥 못 살게 구고 무엄하다. 이러지 않을까요? 혼내고. 네. 그럼 이제 그럴 수 국회가 있겠네요. 이제 난장판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것이 그렇게 진지한 거였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여러 가지 얘기 나누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대통령께서 그럼 차라리 형님이 하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진지한 건 아니었다. 네, 어떻게 현직 뭐 대구시장이고 네. 또 홍준표 시장님도 다른 꿈이 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시장님께서 총리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되게 좋고 친하시니까 형님이 하시죠. 형님 나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어때요?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뭐 깊숙하게 네.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카드는 들고 사실 나오기 쉽지 않다. 실컷 만나서 홍준표 시장도 사실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불과 7%포인트인가요?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서 졌단 말이에요. 네. 경선은. 그래서 대통령 안 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방 했잖아요. 근데 가서 형님 총리 누가 좋을까요? 막 물어보는데 빼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의상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도. 예의상이라도. 형님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의상 필요한 멘트일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네. 근데 거기서 막 그래? 그럼 내가 할까? 그러면 아니요, 저기 대구는 근데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아니면 있는. 형님이 하시면 진짜 잘하실 텐데라고 그 얘기를 정도 하는 했을 수도 정도로. 있죠. 예. 좀 가벼운 터치. 알겠습니다.